안녕하세요. 김현정 세무사입니다. 경영인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챙기셔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 세무적인 처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적인 세무상식, 여성 경영인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절세 팁, 여성 기업인을 위한 조세 지원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무사님. 사업을 하는 경영인이라면 알아야 할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질문이 굉장히 광범위하지만 국세를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세는 기본적으로 신고납부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우선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에 구분되어서 신고 의무가 구분되어 있지만 일단 법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1년에 4번 신고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법인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1년에 1번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급여를 지급하시고 계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서 지급을 하고 계신데요. 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를 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다는 것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정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 이후에 신고 내용에 대한 사후 검증 등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검증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사업자 신규 설립 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구별되는데 이 차이는 무엇인가요?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하실 때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처음에 신규 사업을 등록하시는 분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뭐가 더 유리하냐라는 질문들을 흔히 하시곤 하십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와 목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이게 어떠한 세법상 유불리가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다음에 표를 보시면 그 사업자별로 비교를 좀 해놓았는데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설립 절차가 비교적 용이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서 소규모 사업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익이 많이 발생했을 때 사업 자금을 이익을 회수하는 것에 대한 간섭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개인과 달리 법원에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하고 상법상의 절차가 필요하고 자본금과 설립 비용이 좀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진행하는 것과 달리 법인 사업자는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본금과 이익금을 이후에 인출할 경우에는 형식적인 절차를 좀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큰 차이가 세율의 차이인데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8단계 누진 세율로 해서 6%부터 45%까지의 세율로 부과가 되고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최고 세율이 24%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세율 차이 때문에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하기를 원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신데요. 물론 개인 사업자를 하시다가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그때 단순히 세율에 대한 차이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해서 세율을 납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가져가는 대표님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떠한 의사결정 때문에 전환을 해야 되는 문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하다 보면은 영업권이라는 거를 계상을 하게 돼요. 영업권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이후에 법인 사업자에서 경비 처리되는 부분이 절세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하시는 세무사님들을 통해서 주변 세무사님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 부분을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사업자 등록 이후 경영인이 기본적으로 알면 좋을 절세 팁이 있을까요? 4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적격 증빙을 잘 챙기자입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 증빙은 세금 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로 구성이 됩니다. 이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는 미수치 가산세 2%의 가산세가 발생을 하는데요. 단순히 가산세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지급이 되지 않고 비용 처리가 된 것으로 보아서 경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니 법에서 정한 적격 증빙을 거래 사실에 따라서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손실이더라도 기장을 잘하자입니다. 사업 초창기에 매출은 크지 않고 비용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그때 장부에 손실을 기록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익보다 비용이 커서 손실을 기록해 놓는 것을 결손이라고 하는데요. 이 결손금은 이후에 15년도까지 이월하여서 미래에 발생할 수익에 대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후에 미래에 발생할 이익에 대해서 결손금을 처리가 가능한 것은 굉장히 절세되는 포인트가 될 수 있으므로 신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성실히 기장을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의 수치는 반드시 피하자입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오래 근무를 하면서 조사부서에서 근무를 하였는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실제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서 비용 처리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실제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세금 계산서를 수취받아서 경비 처리를 하는 경우 대표님들께서는 당장 세금을 좀 적게 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솔깃할 수가 있는데요. 이후에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40%가 부과가 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연이자 8% 정도만큼 부과가 되고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가져간 급여로 처리가 되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정도의 가공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면 최고 8천에서 9천만 원까지 세금이 부과가 되면서 굉장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순간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가공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시는 것은 절대 금지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본 감면제도를 기억하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감면제도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이러한 내용 기본적인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대기업의 경우 400만 원부터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1,550만 원까지 1인당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1인당 공제 금액은 3년간 지원을 받게 되므로 처음에 어떠한 직원을 내가 선발하고 함께 근무를 하는가에 따라서 공제 세액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에 고용 단계부터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선발을 하신다면 이후에 굉장한 혜택으로 차이가 나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같은 경우는 내가 청년 대표자이냐 또 지역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처음에 사업자 등록 단계부터 이 감면받는 업종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내가 사업자 등록을 잘못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그 업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감면을 못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처음에 사업자를 세팅하는 단계부터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규모가 작은 여성 중소기업들을 위한 조세 지원 제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좀 전에 기본 감면 제도를 잘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을 방금도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도 중소기업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지원해주는 제도, 최저한세 우대 제도, 그리고 접대비의 범위가 대기업과 달리 범위가 더 넓고요. 원천징수 이행 상황을 할 때 방법에 특례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본인의 기업에 해당이 되는지를 잘 살펴서 적용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성 기업인들이 사업을 하다가 위기가 발생해서 세금 납부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예, 물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국세는 신고납부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고를 사업에 위기가 있더라도 적정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시고 나서 유동성의 위기 때문에 세금을 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납세자가 재해를 당했거나 가족이나 본인이 질병에 처했을 경우 그리고 사업에 심각한 손해가 처했을 경우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신청을 하시게 되면 세무서의 승인 후에 9개월가량 나누어서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납세 담보가 필요하지만 소액일 경우에는 납세 담보 없이 납부기한 연장 승인이 되므로 가까운 세무서나 세무사들에게 의논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 방대한 세법적인 부분들을 짧은 시간 동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내용이 많다고 하더라도 기록을 잘 해두셨다가 이후에 여성 기업인들이 사업을 하시는데 좀 유용한 정보를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